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북아 지역의 파란 하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숨쉬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미세먼지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시민들은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나 경기도가 연이어서 발송하고 있는 긴급 재난 경고음도 짜증스럽게 느끼는 듯합니다.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는 환경 이슈라서요. 환경단체가 나서서 미세먼지가 가져오는 시민의 불편함을 대변할 만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합니다. 아마도 환경단체가 정치적 득실을 따져보다 보니 나서서 좋은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해법을 찾아보면 분명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정부는 중국과 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상당히 인식 차이가 있는데요. 중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또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돕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기오염 문제는 이미 선진국들이 오랜 기간 경험을 해봤고요. 또 그 해법을 찾아낸 분야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대기오염 문제로부터 자유롭죠. 상당 수준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올바른 해법만 선택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이 먼저 공동조사를 할 수 있고 또 원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는데 아직은 제한적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먼저 중국은 이 토지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죠. 그리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통제합니다. 이러한 계획주의적 방식, 경제 주체와는 무관하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나 산업화가 가져오는 폐해가 특히 대기오염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해법도 상당히 중앙 집중화된 방식입니다. 뭐냐면 베이징의 주요 행사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장을 가동을 중지하거나 또는 인공 강우를 실시하는 그런 단기 해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공장 가동, 인공 강우 이러한 전시성 있는 행정으로는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환경 문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부유해진 사회에서는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중국이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토지 관련 제도라든가 경제활동에 관련된 제도가, 법률이, 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토지의 사용이 재산권 원리에 의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법치 수준을 이룬다든가 또는 자유로운 선택이나 기업 활동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죠. 토지의 소유와 활용이 민간의 그러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 분야에서의 환경의 가치, 환경의 개선도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프라, 사회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상수 시설이라든가 하는 분야가 확충이 되어야지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또한 동부 지역에 있어서의 발전 시설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중국의 발전 시설이나 에너지 산업이 사실 환경 문제를 외면하고 있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상당히 크게 떨어지는데요. 그러한 원인은 정부가 모든 경제 문제 이슈를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이나 선택 과정을 계획 경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또 공기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산업 구조에서 연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의 선진화 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환경 오염 물질은 경제적으로 해결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배출과 제거 또는 그 문제가 나오는 그 과정들이 좀 더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 해법이 찾아져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 과학기술도 잘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과학기술만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요, 대부분 전시성 행정이나 또는 그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로 귀속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본에도 좋은 환경기업, 뛰어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환경 관련된 노하우나 기술력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중국과의 관련된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배출 원인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화력 관련된 발전 시설 이러한 문제, 배출 원인을 고려해서 이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문제를 제거를 원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거리에서의 물 청소가 또 당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자체들이 대부분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상당수 지자체가 이 거리 물 청소를 좀 외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일반 먼지까지도 포함해서 해결 가능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정부가 할 일 외에도 개인들은 지금 미세먼지에 대응해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집안에서 공기청정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노력이죠. 이처럼 정부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그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 대기 오염 물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해결책 같은 것인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고려해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라는 이번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문제는 좀 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경제중심 자유기업원